산타페 투명 언더 코팅 시공 전 모습 보겠습니다. 이것이 엔진 부분인데요. 엔진 커버 있는 부분 누유가 되는지, 미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커버 있는 부분, 여기 접합 부분, 이런 부분에 누유가 되는지 검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앞쪽 서스펜션 있는 부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용접 부분을 따라서 이쪽, 여기 모두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다 조금씩 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차했을 때 코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여기는 앞바퀴 휠하우스 부분인데요. 커버를 분리를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 됐고요. 여기 보시면 홀 구멍이 있습니다. 이런 구멍이 뭐냐라고 보면요.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바퀴 회전력에 의해서 염화칼슘이 이렇게 타고 이 안쪽으로 스며들게 되죠. 그럼 이쪽으로 머물게 되는데요. 그래서 차체 속에 녹방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바퀴 회전력에 의해서 이런 홀 속으로 염화칼슘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 차체와 부품이 만나는 이런 곳에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이죠. 염화칼슘은 물로 변하기 때문에 작은 틈새, 좁은 공간으로 스며들게 되죠. 그 다음 여기는 바닥면 부분인데요. 바닥면 쪽에 이런 곳은 녹이 좀 덜 납니다. 하지만 여기 스폰 용접한 부분, 그 다음 이런 홀 구멍, 그 다음 여기 접합 부분, 이런 부분에 염화칼슘이 머물죠. 그래서 맨질맨질한 곳에 두껍게 코팅하는 것보다는 차체 속에 접합 부분, 용접 부분, 이런 부분에 꼼꼼한 녹방지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머플러 부분인데요. 머플러 쪽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괜찮지만 여기 용접 부분을 따라서 나중에 녹이 발생이 되면 용접 부분을 따라서 녹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신차였을 때 이런 곳에 코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바닥면 쪽을 보면 이런 전기장치 부분이 있죠. 여기 커넥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물 빠지는 배수구가 있는데요. 여기 그 다음 이쪽에도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바닥면 부분에 언더 코팅제를 두껍게 코팅을 하면 이런 부분이 막혀버리죠.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요. 여기 용접 부분을 따라서 이쪽에도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습니다. 이렇게 까져 있고요. 이쪽에도 까져 있고. 뒤쪽을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 로암 부분인데요. 로암 부분을 따라서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죠. 여기도 까져 있고요. 이 차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차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까져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런 홀구멍이 있죠. 홀구멍이 있고요. 여기는 물 빠지는 배수구가 있고요. 눈길 주행을 하거나 하부 세차를 하면 이 안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죠. 물이 유입이 되면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재질로 이런 곳에 하게 되면 물 배수에 지장을 줍니다. 그 다음 이쪽을 보면 이쪽도 마찬가지죠. 물 배수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코팅을 하는 순간 이쪽 라인은 물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기 부품 속인데요. 이런 홀 구멍 안쪽으로 염화칼슘이나 오염물이 들어가서 이쪽 하단 부분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품 속에 녹방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시공 후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산타페 투명 언더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이것이 엔진 부분인데요. 엔진하고 미션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여기 앞쪽 멤버 부분, 여기 용접 부분을 따라서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었는데요. 모두 다 방청 도장 후 투명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여기 홀 속에는 마찬가지 투명 코팅제와 이너왁스를 이용해서 안쪽에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너왁스가 들어가면 이렇게 흐르죠. 여기는 앞바퀴 안쪽 부분인데요. 등속이든 너클이든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앞바퀴 휠하우스 부분, 스프링이든 볼트든 너트든 모두 코팅이 되었고요.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이 안쪽으로 염화칼슘이 스며들죠. 스며들어서 이 안쪽으로 염화칼슘이 머물게 되죠. 그래서 차체 속의 코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바퀴 회전력에 의해서 엔진이든 미션이든 전기장치든
모두 다 염화칼슘으로 범벅이 됩니다. 염화칼슘 방지를 하려면 염화칼슘이 묻는 모든 곳에 코팅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머플러 부분인데요. 머플러 부분에 코팅이 되었습니다. 머플러 코팅을 하시려면 처음에 이쪽 면을 그 사포를 이용해서 가공을 한 다음 최소 600도 이상 되는 내열 페인트를 이용해서 이쪽에 코팅을 하시면 됩니다. 내열 온도가 낮아버리면 연기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최소 600도 이상 되는 내열 페인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닥면 부분인데요. 바닥면 부분을 보면 이런 곳은 녹이 좀 덜 나지만 물이 머물 수 있는 곳, 이런 곳은 물이 머물죠. 그래서 염화칼슘도 머물기 때문에 이런 곳에 꼼꼼한 녹방지가 필요하고요. 여기 바닥면 속인데요. 이 홀 속으로 염화칼슘이나 물이 스며들면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요. 이곳에 두껍게 코팅을 하는 순간 물 배수 라인이 막혀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측면 부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 홀 구멍이 1mm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 두껍게 코팅을 하는 순간 바로 물 배수 라인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부 세차를 덜 하는 지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부 세차를 자주 하는 지역에서는 물 배수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문짝 속인데요.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염화칼슘은 창문에 달라붙죠. 그것이 녹으면서 이 안쪽으로 염화칼슘이 머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안쪽에는 반드시 녹방지가 필요하죠. 문짝 속이나 바닥면 속, 부품 속 이런 곳은 반드시 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뒷바퀴 휠하우스 부분이고요. 모두 코팅을 하였습니다. 이런 홀 속에도 마찬가지 염화칼슘이 들어가죠. 염화칼슘은 물로 변하기 때문에 여기 부품과 차체가 만나는 이런 부분에 머물죠. 그래서 염화칼슘 방지를 하려면 코팅제 자체의 점도가 물과 같아야 그 염화칼슘 방지가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뒤쪽을 보면요. 뒤쪽도 마찬가지. 여기는 홀 구멍이 있고요. 하부 세차를 하면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코팅제가 이렇게 두꺼운 재질로 코팅을 하게 되면 물 배수 라인이 바로 막혀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부품 속에도 마찬가지 이너왁스를 시공을 하였습니다. 뒷바퀴 부분인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투명 언더 코팅 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 언더 코팅은 하부 면적 100%를 코팅할 수 있고요. 전기 장치에는 절연 코팅이 가능하고요. 철로 된 곳에는 방청 코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요즘 차량에 가장 적합한 코팅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팅제 자체가 물과 점도가 같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스며드는 이런 좁은 틈에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홀 속에 모두 코팅이 되고요. 저쪽에 보시면 쇼바 있는 부분인데요. 볼트나 너트, 염화칼슘이 스며드는데 그곳에 모두 코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코팅제가 투명하기 때문에 속면에 녹이 나면 육안으로 보이죠. 그래서 자동차 하부 관리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는데요. 그거 보면 시공 방법, 시공 가격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상 코팅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타페 엔진룸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이곳이 앞쪽 부분인데요. 앞쪽 플라스틱 부분에 코팅을 하게 되면 먼지 부착률이 적고 탈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휴즈 박스 안쪽 부분인데요. 휴즈라든가 릴레이 밑에 어스 부분 모두 절연 코팅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그 배터리 플러스 부분 모두 코팅이 됐고요. 엔진 본체를 보겠습니다. 엔진 본체를 보면 이런 센서라든가 커넥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호수 부분에 코팅을 하게 되면 호수 갈라짐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엔진룸 코팅의 가장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나 먼지로 인한 정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차 본넷을 여는 순간 가전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가전제품이 망가지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습기나 먼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상 코팅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